아들아, 엄마가 누군지 아는 순간 이 세상은 달라질 거야. 한국군 역사상 가장 빠르게 별을 단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아들이 군대에서 당하고 있는 일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오늘은 한 어머니의 분노가 군 조직 전체를 뒤흔든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지윤 씨는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철원 전방부대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사복 차림으로 말이죠. 아들 현우가 그곳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면회를 신청하지 않았고 부대에 연락한 적도 없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멀리 부대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카페 사장도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다만 매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 멀리 부대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며 아마 군인 아들을 둔 어머니겠거니 짐작할 뿐이었죠. 손님, 오늘도 오셨네요. 아드님이 저기서 복무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녀는 항상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입대한 지 벌써 8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반 사병으로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과 함께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경계 근무를 서는 평범한 이등병이었죠. 동기들은 그를 조용한 놈이라고 불렀고 선임들은 말 잘 듣는 후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우는 의도적으로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군장 정리도 평균 수준으로 하고 훈련 성적도 중간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든요. 너무 잘해도 너무 못해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무난하게, 평범하게,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지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대 내 간부들은 달랐습니다. 중대장 최소위와 대대장 박중령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곤 했죠. 이병 이현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그래, 혹시 모르니까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자. 하지만 너무 티나게 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그들은 현우의 정확한 배경은 몰랐지만 위에서 내려온 특별관리 대상이라는 것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최중대장이 박 대대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대대장님, 이현우가 정확히 누구 아들인지 아세요? 나도 몰라. 다만 군단장님께서 직접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하셨으니 보통 집안이 아닐 거야. 그럼 정치인 아들일까요? 모르겠어. 어쨌든 조용히 넘어가게만 하자. 현우 본인도 이런 미묘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그는 더욱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대우받고 싶었거든요. 엄마가 누구든 상관없이 그는 그저 대한민국의 한 명의 병사로 살고 싶었습니다. 주말이면 다른 병사들처럼 PX에서 과자를 사 먹고 동기들과 함께 TV를 보며 웃고 가끔은 고향 친구들을 그리워했죠. 통화할 때도 집 이야기는 최대한 피했어요.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는 항상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상병이었습니다. 부대에서 제일 까칠하기로 소문난 그는 간부들이 현우를 은근히 챙긴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백상병은 관찰력이 뛰어난 편이었어요. 다른 병사들이 놓치는 세세한 부분들을 잘 캐치했죠. 예를 들어 훈련 중에 현우가 실수를 해도 간부들이 크게 혼내지 않는다든지 작업 배정을 할 때 현우에게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일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들 말이에요. 백상병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의심을 키워나갔어요. 이놈, 분명히 뭔가 있어. 일반 병사가 아니야. 어느 날 산악 훈련 중이었습니다. 백상병이 현우에게 말했죠. 야, 이현우. 너 뭔가 특별한 거 있냐? 아니요, 상병님. 없습니다. 그럼 왜 간부들이 너만 봐주는 것 같지? 다른 놈들은 조금만 실수해도 엄청 혼나는데 넌 별로 안 혼나던데? 현우는 당황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런 특혜를 받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말 몰라요, 상병님.
저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있는데. 똑같이? 웃기네. 어제 너 총기 분해 조립 틀렸을 때도 그냥 넘어갔잖아. 백상병의 지적이 맞았어요. 다른 병사가 같은 실수를 했다면 분명 기합을 받았을 겁니다. 훈련 도중 백상병은 고의로 현우를 위험한 절벽 근처로 유도했습니다. 야, 이현우. 여기서 하강 훈련 한 번 더 해봐. 상병님, 여기는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요.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다른 놈들도 다 했어. 사실 다른 병사들은 더 안전한 곳에서 훈련을 했어요. 하지만 현우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밧줄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먼저 내려가 버렸죠. 야, 빨리 내려와. 현우는 홀로 남겨졌고 결국 발을 헛디뎌 바위에 무릎을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현우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는 현우의 무릎에는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군의관이 말했어요. 다행히 골절은 아니지만 상당히 아플 거예요. 며칠간 무리하지 마세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게 정말 사고였을까? 아니면 백상병이 의도적으로 한 것일까? 하지만 증거도 없고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는 김병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부대 내 분위기를 알고 있었거든요. 백상병을 건드리면 자신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김병장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자기 보신이 우선이었어요. 내가 왜 남의 일에 나서서 고생을 자처해야 하지? 간부들은 이 사고를 단순 훈련 중 실수로 처리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개인 부주의로 인한 경미한 부상이라고 적혔죠. 최 중대장이 박 대대장에게 보고할 때도 별일 아닙니다. 훈련 중 작은 사고였습니다. 라고만 했어요. 그들은 이 일이 백상병의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덮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커지면 자신들도 책임을 져야 했거든요. 현우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무릎은 욱신거렸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이게 군대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는 엄마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군인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엄마는 나를 믿고 있을 거야. 내가 잘 해낼 거라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백상병의 눈에는 현우가 특별한 뭔가가 있다는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언젠가는 정체를 밝혀내겠어. 백상병의 괴롭힘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야, 이현우. 무릎 꿇어. 상병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요? 말대꾸하냐? 무릎 꿇으라고. 현우는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못 본 척했죠. 생활관 안은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어요. 백상병은 현우를 간부한테 잘 보이려는 놈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몇몇 병사들과 함께 현우를 타겟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야들아, 저놈 좀 보라고. 간부들한테 이쁨 받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더라. 사실 현우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는데도 백상병은 계속 그렇게 몰아갔어요. 다른 병사들도 점점 백상병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집단 심리라는 게 무서운 거였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청소를 시키고 주말에도 각종 허드렛 일을 맡겼습니다. 야, 너 간부들한테 이쁨 받으니까 우리 대신 이것도 해라. 화장실 청소, 복도 닦기, 쓰레기 버리기. 현우는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했어요. 다른 병사들이 휴식을 취할 때도 현우 혼자 일을 하고 있었죠. 야, 이현우. 넌 특별하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지. 백상병은 비꼬듯 말했어요. 다른 놈들은 하루에 한 번씩 청소하면 되는데 넌 2번 해야 돼. 왜냐하면 넌 특별하거든.
이런 식으로 이유 없는 추가 업무를 계속 부과했습니다. 현우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어 밤 11시에 끝났어요. 제대로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현우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갔어요. 동기들도 백상병이 무서워서 현우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현우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혼자 앉고, 휴식 시간에도 혼자 지내야 했죠. 처음에는 현우와 친하게 지내던 동기들도 하나둘 떨어져 나갔어요. 현우야, 미안해. 근데 나도 백상병 눈밖에 나면. 동기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이해해. 현우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점점 모든 게 혼자였어요. 밥도 혼자, 훈련도 혼자, 심지어 쉬는 시간까지도 혼자였죠. 최중대장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어요. 현우가 누군지 모르지만 위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적당히 알아서 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었죠. 박대 대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정도는 군대니까 당연히 겪을 수 있는 일이지. 얼마나 견디나 보자. 진짜 문제가 되면 그때 나서도 되고. 어느 날 밤 최중대장이 순찰을 돌다가 현우가 혼자 청소하는 모습을 봤어요. 다른 병사들은 모두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좀 이상하긴 하네. 하지만 그는 모른 척하고 지나쳤습니다. 직접 개입하면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백상병은 현우에게 이유 없이 기합을 주고 다른 병사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야, 이현우. 너 간부들한테 우리 험담하는 거 아니지?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정말? 그럼 왜 간부들이 우리보다 너를 더 신경 쓰는 것 같지? 현우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졌고 통화할 때도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엄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어. 엄마를 걱정시킬 순 없어. 강지윤 씨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지고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거든요. 현우야, 괜찮냐?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군대가 많이 힘들구나. 아니에요. 다들 이 정도는 하는 거죠.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25년간 아들을 키워오면서 현우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거든요. 목소리 톤, 말하는 속도, 심지어 침묵하는 시간까지도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잘못됐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군대 생활이 힘든 건 당연하지만 이 정도로 기운이 없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현우는 원래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말수도 적고 목소리도 풀이 죽어 있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어느 토요일, 그녀는 사복 차림으로 부대 근처에 갔습니다. 면회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멀리서라도 보려고 했던 거죠.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어. 괜히 걱정하는 건지,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평소처럼 부대 근처 카페에 앉아 있다가 우연히 위병소 쪽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위병소 앞에서 현우가 백상병에게 뺨을 맞는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야, 이현우. 눈깔 똑바로 떠. 탁. 뺨을 때리는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습니다. 현우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그대로 맞았어요. 그 순간 강지윤 씨의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서 당장 뛰어나가지 않았어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거든요. 주변 헌병들이 그 장면을 보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로 인해서 말이죠. 내 아들을 저렇게. 그녀는 차로 돌아가서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소령, 나야.
예, 장군님. 철원 전방부대 감찰 준비해. 언제까지 말씀이십니까? 내일까지. 유소령은 그 목소리 톤만으로도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15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장군님이 이렇게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는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장군님, 혹시 무슨 일이? 내가 직접 말할 때까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감찰팀 구성은 외부 인원으로만 해. 알겠습니다. 그날 밤 강지윤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맞는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내가 너무 방심했구나. 현우가 혼자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아니야.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아닌 장군으로서 나서야 할 때라고 말이에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투스타의 분노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철원 전방부대에 갑작스럽게 감찰단이 들이닥쳤습니다. 육군본부 감찰단입니다. 즉시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박대 대장과 최중 대장은 당황했어요. 사전 통보도 없이 온 거였거든요. 무슨? 갑자기 왜 감찰이? 상부 지시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찰관들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그들은 이미 정확히 무엇을 조사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백상병과 그의 추종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현우를 괴롭혔던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야, 설마 이현우가 신고한 건 아니겠지? 아닐걸. 걔가 그럴 배짱이 있나? 하지만 그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감찰관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때 김 병장이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감찰관과의 개별 면담에서 그가 목격했던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백상병이 이현우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산악훈련 때도 일부러 위험하게 만들었고 매일 밤 청소를 혼자 시키고 이유 없이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왜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저도 표적이 될까 봐서요. 이현우 병사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한 번도 반항하거나 신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당하기만 했어요. 김 병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미안했어요. 도와줘야 했는데. 감찰관은 김 병장의 증언을 바탕으로 다른 병사들도 개별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있던 병사들도 하나둘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현우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기 할 일만 했는데. 백상병이 간부들이 현우를 챙긴다고 해서 계속 괴롭혔어요. 이때 가장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현우는 단 한 번도 자기 엄마 이름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누구 아들인지도 말한 적 없고 그냥 평범한 병사처럼 지내려고 했어요. 감찰단은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나갔습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증언, 심지어 현우의 일기까지 모든 것을 조사했어요. 백상병의 가혹행위는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간부들의 방조 행위도 함께 밝혀졌죠. 부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수군거렸어요. 도대체 이현우가 누구길래 이런 일이?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 진실을 몰랐습니다. 감찰 결과는 곧바로 상부에 보고되었고 강지윤 장군의 책상 위에 놓여졌어요. 그 다음 날 부대에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육군본부 군수참모장 강지윤 투스타 장군이 직접 방문한다는 것이었죠. 모든 병사와 간부들이 일렬로 서서 경례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방문이 현우와 관련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검은 승용차에서 내린 강지윤 장군의 모습은 위험 그 자체였습니다. 금빛 별 2개가 빛나는 정복 차림의 당당한 걸음걸이, 그리고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
모든 간부들이 거수경례를 하는 가운데 그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박대대장과 최중대장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감찰단 방문과 연이은 장군 방문,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장군님, 저희 부대에 무슨 특별한 일이? 회의실로 가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회의실에서 강지훈 장군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감찰 결과를 검토해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이병 이현우에 대한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나와 있네요. 장군님, 그건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이병 이현우는 제 아들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대대장과 최중대장은 말 그대로 멘붕 상태가 되었어요. 제 아들이 아니어도 여러분은 이 병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무엇을 했습니까? 강지훈 장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가해자를 방조했고 피해자를 외면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군인의 모습입니까? 그녀의 눈은 번개처럼 번뜩이고 있었어요. 내 아들이 아니라면 당신들은 이 병사를 위해 뭘 했습니까? 그 후 모든 부대원이 모인 자리에서 강지훈 장군은 현우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현우 병장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다한 모범적인 군인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요. 우리 군이 당신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현우는 그제야 엄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왜 간부들이 자신을 조심스럽게 대했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깨달음은 엄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였습니다. 부대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투스타 장군의 위험 앞에서 모든 이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백상병은 이미 구속되어 끌려나간 후였고 간부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모든 병사들이 깨달았어요. 정의는 계급장으로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지훈 장군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지 서로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강지훈 장군의 분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상병은 군형법 위반으로 군검찰에 송치되어 실형을 받았어요. 최중대장은 불명예 전역 처분을 받았고 박대대장은 보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들이 헌병들에게 인계되는 모습을 보며 부대 내 모든 병사들은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이 사건이 큰 충격파를 일으켰어요. 각 부대마다 긴급 교육이 실시되었고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상급자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제도가 만들어졌고 병사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강화되었어요. 김 병장은 다른 부대로 전속되었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진작 나섰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병장님.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김 병장은 새로운 부대에서 다른 병사들이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건이 그에게 큰 교훈을 준 거죠. 전국의 모든 부대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갔고 많은 군인들이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그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된 것은 물론이고 후임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계급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중입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후임들을 가르쳤습니다. 새로 온 신병들에게는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혼자 참지 마. 현우의 이런 모습을 본 다른 선임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계급을 이용한 횡포는 사라졌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현우를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가 투스타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후에도 그들은 현우의 인품에 더 감동했습니다. 현우 형은 정말 자기가 누구 아들인지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었어. 대단해. 그러게. 진짜 군인다운 군인이야. 현우에 대한 존경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그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강지훈 장군은 그 후에도 아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공정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가끔 부대를 지나갈 때면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확인하곤 했어요. 이제는 걱정이 아니라 자랑스러움으로 말입니다. 현우도 엄마를 이해했어요. 군인으로서의 소신과 어머니로서의 사랑, 그 균형을 지키려는 엄마의 마음을 말이죠. 부대 내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상급자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병사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강화되었어요. 현우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던 거죠. 군 전체가 이 사건을 통해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강지훈 장군은 이후 더욱 많은 젊은 군인들의 멘토가 되었어요. 그들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했습니다. 현우 역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죠. 드디어 저녁일이 왔습니다. 현우는 군복을 벗고 간소한 짐을 들고 부대 문을 나섰어요. 10여 개월의 군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는 많은 것을 배웠고 성장했습니다. 후임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었어요. 형,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현우는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너희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라. 힘든 일 있으면 서로 도우면서. 그의 마지막 당부였어요. 부대를 나서면서 현우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더 강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간부들도 나와서 현우를 배웅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중대장이 말했어요. 이현우 병장, 정말 수고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부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현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부대 밖에서 강지훈 장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복이 아닌 평범한 옷차림이었어요. 검은 정장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마치 평범한 어머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수고했다, 현우야. 엄마.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랜 시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현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강지훈 장군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들은 투스타도 장군의 아들도 아닌 그저 평범한 모자였어요.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해주셨어요? 내가 혼자 해낼 수 있다고 믿었거든. 그리고 정말로 해냈잖니. 힘들었어요.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 덕분에 넌 진짜 군인이 되었어. 강지훈 장군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현우야, 내가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버텨낸 게 정말 대단해. 엄마로서도 군인으로서도 자랑스럽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석양이 지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지훈 씨는 투스타 장군이 아닌 그저 한 어머니였고 현우는 장군의 아들이 아닌 그저 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더 이상 무거운 비밀도 참아야 할 고통도 없었으니까요. 현우야, 군대에서 뭘 배웠니? 정의는 침묵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용기 있게 맞서는 거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 맞아. 그리고 진짜 강함은 권력이 아니라 인격에서 나온다는 것도. 엄마도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차 안에서 둘은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걱정할 것도 없었어요.
현우는 자신만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냈고 강지훈 장군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저를 믿어주셔서요. 그리고 제가 정말 위험할 때 구해주셔서요. 너는 내 아들이기 전에 누구보다 훌륭한 군인이었어. 그걸 잊지 마.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사랑과 한 청년의 성장,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때로는 침묵이 미덕이지만 때로는 분노가 정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지훈 투스타 장군과 이현우,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군 조직 내에서도 그리고 사회 전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현우는 전역 후 사회에 나가서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일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강지훈 장군은 더욱 많은 젊은 군인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죠. 그들이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몇 년 후, 현우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가끔 군부대를 방문해서 후배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잘못된 일에는 용기 있게 맞서야 합니다. 강지훈 장군도 은퇴 후에는 군인 가족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을 도왔어요. 정의는 때로 침묵보다 뜨거운 분노에서 온다. 이것이 바로 투스타의 아들,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의 끝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어디선가 또 다른 현우가 있고 또 다른 강지훈 장군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도 언젠가는 선택의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기억하세요. 진정한 용기는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하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